6월 30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0.03%, 나스닥은 0.19% 올랐습니다. 섹터별로는 테크놀로지가 0.7%, 자유소비재 0.2%, 헬스케어가 0.1% 올랐고 나머지 섹터는 내렸습니다. 주택가격 과열로 연준의 주택저당증권 MBS에 대한 매입 축소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개선된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27.3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모건스탠리 주가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발표로 3.4% 올랐습니다. WTI는 보합이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8%로 소폭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6,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전략과 산업기업에서 총 8개입니다. 먼저 주식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7월 글로벌 월보 자료입니다. 김환, 박임금, 허율연구원입니다. 예, 글로벌 월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상화와 비정상화의 공존이라고 좀 지어봤고요. 최근에 좀 보시면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으로 어떤 영국의 봉쇄 시점 해제가 그 해제 시점들이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 시점에 대한 그 우려도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좀 보면은 언택트 수혜인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상화 수혜 업종인 이제 민감주의 동반 강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정상화와 비정상화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경기부터 좀 보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 회복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세는 완만하게 나타나는 이런 리플레이션 국면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리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어떤 시장이 유동성 공급보다는 실적 개선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시연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S&P 500 같은 것들은 주가가 한 7% 정도 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EPS 그로스가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PER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들이 최근에는 유동성 공급보다는 이익 개선에 좀 기인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간 이제 EPS 전망치들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시장은 유동성보다는 실적이 좀 더 중요한 시장들이 돼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 업종에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업종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대형 기술주 그리고 자동차, 항공주 등으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실적 대장주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피크 찍고 좀 내려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약화되고 그리고 실적 개선세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어떤 실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율이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수급 불균형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EQ를 기점으로 수급 불균형들이 완화되고 수요 개선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공주들인데 미국과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여름부터 국내 여행들이 재개가 될 예정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출 비중의 80%가 국내 선원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들이 가시화되는 그런 국면들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추천 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32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윗분에 이제 ETF 측면을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제 빵주랑 대형 기술주를 추종하고 있는 MGK 그리고 미국 항공주를 추종하고 있는 Z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업종들을 추종하는 카즈 같은 업종 ETF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퀀트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퀀트 전략 이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5%, 8%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두 물가 지수 간의 갭 역시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일정 수준의 마이너스 갭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기업에게는 마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이제 가격 전가력이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소재, 에너지, 반도체, 내구 소비재, 의류, 식자재 유통 섹터 같은 경우가 가격 전가력이 높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CPI 상승 속도보다 PPI 상승 속도가 빠를 때 이러한 업종들에서는 마진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높은 가격 결정력과 낮은 수요 탄력성을 지닌 마켓 리더가 매스 마켓 대비 일반적으로 우수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마켓 리더가 매스 마켓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마진이 개선되면서 동시에 마켓 리더인 나이키, 인투이티브 서지컬, 치폴레, 크로거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중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회복하여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광주 코로나 확산이 오히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82회 정도 되고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중장기 성장 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엄성 부채 해소, 중산층 확대와 불균형 완화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수혜 업종은 의료, 미용을 비롯한 소비품 관련 업종이 있고 또한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당 선전 관련해서는 영화 제작 출판사, 당 건설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회사 등을 단기 수혜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윤검 연구원님 그 지금 중국은 자료도 같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지금 중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통 수인 바이지오라고 불리는 백주 소비세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중국 바이지오 소비세는 이중 과세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따른 세율은 20%이고 정량제 세금은 500ml당 0.5원 정도 됩니다. 또한 배주 소비세는 생산 단계에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세 개편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지난 2019년 연말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지만 해당 이슈가 시장에서 언급될 때마다 바이지오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편 내용은 세금 산정 방식과 세금 부과 시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이지오 소비세 징수 단계 이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주류세 부과 과정을 보면 징수 단계의 차이는 주로 징수의 편리성과 통제성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의 주류 판매는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소매 단계에서 징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에 비해 중국 바이지오 업계는 유통 채널이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은 주류 제품의 판매 권한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자영업으로 영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지오는 판매 단계에서 소비세를 징수하기 어려우며 제도와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과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바이지오 소비세 징수 단계 이동이 시행되면 업종 내 기업 간의 격차 심화가 예상됩니다. 과세 단계를 판매 단계로 이동하면 주요 판매상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는 출고가 하향 조정, 판매상의 보조금 지급, 최종 가격 인상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마진 축소 위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가 바이지오 생산업체의 경우는 높은 가격 협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비세는 주로 유통 단계에 전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류 생산업체 이익이 일정 부분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판매 채널 장악력이 약한 기업은 최종 가격 인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판매 감소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런 바이지오 소비세 관련 이슈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센티먼트에 악재이지만
마오타이를 비롯한 고급 바이지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인수 합병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중국 바이지오 업계 브랜드 집중도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쪽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펄어비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펄어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 기존에 홀드 의견 가져왔었는데 바이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일단 그 어제 주가 상승이 조금 컸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2017년 이후에 한국 게임 업체들 중국 판호 발급이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검은사막 모바일이 판호를 발급받았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열리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저께 이제 판호가 발급이 됐고요. 텐센트 자회사인 아이드림 스카이라는 업체가 이제 퍼블리싱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효과들은 제법 클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실적 추정치에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규로 반영을 했고 저희 기준에서는 지금 매출 순위 한 탑 1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평균 매출 한 20억 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일단 검은사막 모바일 자체가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대만에서도 선곡을 했고 일본에서도 나쁘지 않은 괜찮았던 성과를 좀 보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가 또 MMORPG를 또 워낙 좋아하는 국가이기도 해서 저희는 좀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제 서비스하면서 이 컨텐츠 양이 좀 많이 누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또 충분히 그 컨텐츠로 또 승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 저희는 보고 있고요. 출시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한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1월 중에 출시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올해보다는 사실은 내년도 실적이 좋습니다. 올해는 판호는 발급됐지만 사실은 11월 달에 검은사막 모바일 출시할 것으로 가정했고 4분기에 이제 붉은 사막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인데 반대로 이제 2분기, 3분기는 조금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홀드 의견을 가져왔는데 어차피 지금 신작이 이제 임박하는 시기고 어제 판호 발급으로 모멘텀도 좀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 실적 추정치에 지금 게임 업종 평균 25배 적용해서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붉은 사막은 지금 여름에 이제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8월에 게임스컴이라는 큰 또 게임 쇼가 있는데 거기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펄어비스 이외에 뭐 또 중국 판호가 막 이렇게 발급될 가능성이 높은 게임 또는 그 회사가 뭐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넷마블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이제 사실 중국 관련돼서 판호 1번, 2번 하면은 펄어비스, 넷마블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 지금 아직도 이제 텐센트 홈페이지에 가면 그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파이프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타자는 뭐 넷마블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은 하고요. 아직 뭐 확정된 바는 전혀 없지만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뭐 게임 업체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에 또 추진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서 저희는 뭐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클리오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LG생활건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동사 목표 주가 산정에는 SOTP 밸류에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연간 실적 조정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티플을 가장 높게 주고 있는 화장품 부문의 연간 실적 조정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국향 수요와 호브랜드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2분기도 호실적 전망됩니다. 화장품은 면세와 중국에서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생활용품은 고마진 포트폴리오 구축 그리고 음료는 가격 인상 효과와 브랜드 파워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스맥스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당초 예상 대비 중국 소비는 큰 폭의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도 빠른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국내 대표 브랜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코스맥스의 경쟁력이 2분기 이후 굉장히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분기 한국법인은 작년 손소독제 엽기자 부담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고객사의 주문 증가세가 예상 대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6.18 행사 대응 때문에 고객사 오더가 다른 분기보다 많았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연간 실적은 컨센을 사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2,000원 유지하겠습니다. 2분기는 좋지 않으나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을 전망하며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클럽 클리오는 저수익 점포 폐점으로 실적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채널인 H&B 스토어와 온라인 글로벌의 실적이 제품 확대로 당초 예상 대비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2분기는 마케팅 비용을 쓰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행이 실제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매출 상승에 따른 이 레버리지 확대가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모레는 실적 전망치보다 실적 좀 적게 나올 걸로 보이고, LG상권은 뭐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두 업체들 현재 주가 측면 추가 상승 여력 좀 선호도 비교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업체들 다시 선호도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네 가지 아모레 퍼시픽 포함한 네 종목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클리오를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LG생활건강은 호행적으로 따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최근 이제 2분기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달라진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팔자콜은 아니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추천드렸던 투자 의견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2분기 눈높이 조정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급격한 하락 조정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가장 업사이드 모멘텀이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 코스맥스이고요. 연간 탑픽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의견은 현재 변함없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조민준 의원과 화장품 관련해서 연간 탑픽으로 아모레하고 코스맥스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추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연간 탑픽 관점 아모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예민한 이슈라서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2021년 연간 탑픽으로 제시한 게 아모레 퍼시픽하고 코스맥스였습니다. 이 관련한 이 투자 의견은 그리고 탑픽에 대한 관점은 유지하고요. 다만 이제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모레와 코스맥스 두 업체 중에서 코스맥스가 조금 더 편안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은 계속 좋았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워낙 또 부각될 수 있고,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후행적으로 간다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클리오도 하반기 때 보자라는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저희 목표 주가 49만 원 유지를 합니다. 지난 5월 12일이었죠. 중국 정부가 원자재 시장 개입을 하면서 철강 가격이 떨어졌고 포스코 주가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과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 5월 12일 이후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철강 제품 가격인 열연 가격이 2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철광석 가격은 그때 대비해서 7% 하락에 그쳐서 원가가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가을 계절적 수요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환경들도 철강 가격 반등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는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찰이 좀 필요하고요.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저희 예상치로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으로 1조 9,370억을 예상하는데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는 한 6% 정도 상회하는 숫자이고요.
별도 영업이익으로는 1조 5,140억 예상합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별도 기준으로도 10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은 철강 가격 상승이 이끌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조 7,9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분기 이익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 포스코 말씀드렸고요. 네, 이어서 쿠콘 발표하겠습니다. 이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쿠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 핀다 같은 핀테크 플랫폼에서 개인 신용정보 등급이라든지 대출 비교와 같은 서비스를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에 대한 신용 데이터와 금융 상품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쿠콘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이런 금융회사와 핀테크 플랫폼에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준화된 데이터를 다른 말로 API라고들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API를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면서 특히 데이터 쪽이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를 제공할 때 이제 건수별로 매출을 인식하는 동사의 특성상 92%에 달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출 기여는 동사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취득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마이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최근에 이제 BNK 금융그룹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공하면서 연간으로 한 70억 정도에 대한 신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때 데이터 부분에 대한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0% 성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41%를 기록하는데 이러한 호조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이 대출 한도나 금리 비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보험, 신용카드, 헬스케어 쪽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의 비자에서 미국에서 이제 API 서비스라는 플레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53억 달러 정도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PSR 기준으로 약 5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에 법무부에서 독점 우려로 무산이 됐는데 최근에 실시한 플레이드 시리즈 D 투자에서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134억 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빠르면 이제 올해나 상장이라든지 스펙을 통해서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기준 PSR 동사 7.6배고요. PER은 약 38배인데 조금 비싸다라고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작년에 이제 이런 데이터 산업에 대한 호조 기대감으로 기억해 보시면 더존비전이 작년 PR이 58배, 비즈니스는 56배, 한국사회결제가 56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타기업 대비 월등히 높은 동사의 핀테크 관련된 매출 비중은 오히려 이런 프리미엄을 한번 더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 20일 평균 거래량이 약 5만 주 정도 돼서 약간 거래량 리스크가 있는데요. 리스크 쪽인 측면에서 7월 28일에 상장 후 3개월 락업이 풀립니다. 약 15만 주 정도가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출에는 동사의 신규로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